여기가 청불피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인가요? 네, 4-2번 노트 시작합니다. 자, 4-2번 노트는요, 그 물분해 실험하고, 그다음에 원소, 화합물, 원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왼쪽 페이지는 라부아지에의 물분해 실험, 그다음에 원소, 화합물, 원자, 이런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물분해 실험을 이해할 수 있니? 그다음에 이어서 원자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니?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분해 실험이 유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라부아지에의 물분해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전기분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전기가 발명되기 전 실험이고요. 이거는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그 이후 실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을 부어요. 어디다 붓냐? 그 주철관이라고 철로 만든 관이 있거든요. 이 성분이 Fe거든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이 주철관은 뭐 1000도 이상의 엄청 뜨거운 녀석입니다. 100도하고 1000도의 싸움이죠. 보통 이제 물은 열받으면은 이제 수증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뜨거운 철에 갖다 부으면요. 요게 박살납니다. 요게 박살나고요. 산산조각 나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수소랑 산소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건데 여기서 산소가 뜨거운 철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산소랑 결합하면 철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녹습니다. 주황색 바뀌어요. 예, 녹이 슬어요. 급격하게. 엄청 뜨거운 철이가 그죠. 그래서 산소는 철에서 달라붙고요. 나머지 이제 수소기체이죠. 뜨거운 수소기체가 쭉 타고 가서 냉각이 되었다가 기체 특성상 가볍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여기 물이 담긴 통이 있거든요.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죠? 즉 A의 기포 정체는 수소기체가 되겠죠. 처음에 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수소로 간 형태 아닌가, 그죠? 그러면 결국 옛날 사람들은 물이 원소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라부아지가 실험해 보니까 쪼개졌죠. 맞죠?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밝히는 실험이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텍스트로 한번 쭉 적어보겠습니다. 자, 1번 뜨거운 주철관에 물을 부으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가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되노? 그 다음에 이때 발생한 기체가 어디로 갑니까? 산소 기체가 철과 결합하죠. 녹이 슬죠. 첫 번째 녹이 슬고 여러분 그 원래 철의 질량이 1kg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산소가 달라붙으면 철의 그 녹순철의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즉 결합한 산소량만큼 녹순철의 그 질량이 증가합니다. 네. 철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녹이 슬었다, 질량이 증가했다. 이 두 가지 변화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철에 달라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결국 수소기체는 어떻게 되냐. 뺑뺑 돌다가 결국은 냉각수에 둘러싸여가지고 냉각기 통과해서 A에 모인다. 됐죠? 이 실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4번에 있죠.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더 이상 물이 이게 왜 가노?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죠?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가 개발되고 나서요. 고급스럽게 물을 분해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건데요. 그냥 물에다가 전기를 걸게 되면 전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라고 수산화나트륨, 그러니까 이게 물 전기 분해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도움이거든요. 왜 각반마다 뭐 전자칠판 도움이, 휴대폰 도움이 있지 않나 그지?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덕분에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A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불을 갖다 댔더니만 뻥 소리 났대요. 그죠? 누구예요? 수소기체. 맞나? 그 다음에 B에는 불을 갖다 대더니만 활발 털렀죠. 산소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결국 물 전기분해 해보니까 쪼개지더라. 다시 말하면 원소가 아니다. 왜? 원소라는 뜻 자체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라부아제 실험이든 전기분해 실험이든 어쨌든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와 관련된 실험할 때요. 뭐 사자성은 아니야. 고사성은 아닌데 그냥 네 글자. 산, 뿔, 수, 요거는 좀 외우고 들어가세요. 조건은 전기 분해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산소는 플러스고 수소는 마이너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수소 쭉 가다 보면 여기 있죠. 요게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플러스 극이에요.
예,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중학교 내용에서는 어느 게 플러스 극이라고 주어지겠지만은 굳이 그런 조건이 없어도 좀 외우고 들어가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자고 한다면 이제 어떤 내용이 추가되냐. 이 정도 공간에 어떤 기체가 꽉 차 있대요. 그리고 요만한 공간에 어떤 기체가 꽉 차 있대요. 요 공간 있죠, 공간. 요 공간이 예를 들면 2라고 해볼게요, 2. 크기가 뭐 2리터, 뭐 20리터. 요 공간이 1이라고 해볼게요, 1. 산소 기체가 1 정도의 부피가 발생할 때 수소 기체의 부피가 2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주냐? 산 밑에 1, 수 밑에 2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산불수마에다가 1, 2 해주시면 산소 부피가 10리터 증가하면 수소 부피가 20m 발생한다. 예, 양의 2배죠, 그죠? 요 양을 좀 외워주시라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되게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자, 원소에 관한 팩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공간 있죠? 교실이든 집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기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누구예요? 뭐 질소, 산소가 되겠죠. N2, O2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소와 산소도 결국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소라는 원소 기호가 이제 합체해가지고 떠다니는 형태가 그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소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원소와 화합물입니다. 자, 요 원소와 화합물은 개념이 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순물질 카테고리 먼저 한번 소개를 하고 원소와 화합물 설명하겠습니다. 순물질 먼저 아시죠? 중간고 때 배웠겠지만은 혼합물에 분리돼 나온 거예요, 그죠? 물 같은 경우는 순물질이고 물과 소금이 섞인 소금물은 혼합물입니다. 그냥 순수한 물의 특징이 뭐예요? 끓는 점이 일정하고 밀도가 일정하고 막 각자 막 일정한 그 있잖아, 그 자기만의 개성. 그런 순물질이 카테고리가 2개로 쪼개진대요. 원소와 화합물로요. 원소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N2O2, 그 다음에 Ne2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종류의 입자로 구성된 녀석을 말하죠. 화합물 같은 경우는 반대하겠나? 2종류 이상인데 예를 들면 H2라든지 CO2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전부 다 순수한 물질이에요. 순수한 물질인데 다만 왜 카테고리가 분류된다고 하냐면은 한 종류의 입자이거나 아니거나 얘들은 2종류 입자 아니가 보자. 2종류 입자 이상 3종류도 가능한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된다 하는 거 기준이 좀 다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요 내용을 이제 알고 나서 밑에 원소와 화합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예? 원소죠. 얘도 원소죠. 얘도 원소죠. 그럼 잘라봐. 그 왼쪽은 다 뭐예요? 원소가 아시죠? 그 다음에 얘 뭐예요? 화합물이죠. 화합물 쭉 오른쪽에 가면 전부 다 화합물이죠. 이거 나누는 기준이 이제 아시겠죠? 한 종류의 입자냐, 2종류의 입자냐, 그걸로 이제 구분했단 말이야. 다음에 물론 여기 그 화합물들 요 물질 있죠. 요 화합물 있죠. 이름은 다 외워주세요. 메테인, 뭐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뭐 산화수소, 암모니아, 과산화수소가 되겠죠, 그죠? 다음에 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자는요, 원소가 어떤 특정한 모양은 없는데 원자는 그 원소의 모양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원자는 당구장 모양이거든요. 즉 원소는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카운팅하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동네에 마트에 갔어요. 근데 계란 한 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나갈 때 얘 보고 뭐라고 해요? 와, 계란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나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와, 계란 한 판이고 30개 들어있고 계란 한 개 지름이 3cm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그냥 지나가면서 쓱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원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계란이다라고. 근데 이 계란이 몇 개인지 개수가 궁금하고 계란 안에 있는 어떤 뭐랄까 흰자, 노란자 이런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한 거는 원자입니다, 원자. 아시겠죠? 카운팅 개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O2라는 게 있습니다, O2. 얘 산소라고 불러주거든요. 원소. 계란이다. 예를 들면 산소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산소다 이렇게 해주죠. 종류 한 가지입니다.
다음에 산소 개수 몇 가지? 두 가지죠,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분자 모형 같은 경우는 당구장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손잡고 있거든요. 손잡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됐죠? 물론 분자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4-3번 노트에서요. 예를 들면 오존 같은 경우는 O3죠. 지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산소로 구성되어 있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원소가 산소죠. 한 가지죠. 개수는 원자 개수가 세 가지죠, 그죠? 모양은 120도씩 쪼개가지고 삼각형 형태를 가집니다. 물 같은 경우는 명칭이 이제 물 또는 이제 뭐 산화수소인데요. 지나가면서 이제 원소 성분이 궁금하지 않나, 그죠? H하고 O. 개수는 궁금하지 않고 그냥 원소 종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야. 두 가지구나. 카운팅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고 산소 원자 한 개, 총 세 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생긴 거는 곰 발바닥 모양처럼 생겼어요. 다음에 메테인 개념이에요. 메테인. 다음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이고 C하고 H로 구성되어 있네. 이제 원소가 두 가지죠. 개수가 궁금해.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게 원자 개념인데 탄소 하나, 수소 4개 따라서 5개의 총 원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총 원자 개수가 5개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정사면체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원소 성분이 뭐냐, 그죠? N하고 H가 구성된 녀석이다. 그래서 두 가지. 질소는 하나, 산소는 3개, 총 4개가 되겠죠. 뭐 UF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다음은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의 구조는요. 지구에도 안에 핵이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원자도 원자 핵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 주변에도 이렇게 뭔가 위성이 있지 않나, 돌지 않나, 다라이가.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을 띠고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리고 지구의 핵도 쪼개면 외핵각 내핵으로 쪼개지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핵을 더 쪼개보면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양성자가 사실은 플러스고요. 중성자는 빵이거든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물어보게 되면은 요 세 가지를 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성자 개수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저도 못 외웁니다. 문제집이나 시험 문제 이미 그 중성자 데이터가 주어지거든요. 그거 보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다만 양성자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랑 똑같기 때문에 양성자는 외워둘 것. 네. 외울 필요도 없다. 원자 번호만 알면 다 알기 때문에 양성자는 따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원자 번호 1번이 수소. 어떻게 생겼나 보겠습니다. 안에 양성자가 하나 들어있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스펙을 잠깐 보면요. 스펙 양성자 개수 하나 있죠. 전하량 플러스 1이죠. 플러스 전하량. 그 다음에 전자 개수 한 개죠.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두 개 다 합쳐보니까 쌤쌤이가 나오죠. 이게 이제 왜 총 전하량이 빵인지 근거가 나오죠. 그죠? 네, 별거 아니죠.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는 2번이거든요. 양성자가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인데, 그럼 스펙을 보면요. 전부 다 2예요. 2. 플러스 전하량 2고, 마이너스 전하량 2고, 합치면 빵인 거.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3번인데요. 여기 지금 양성자가 3개 들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더 넣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궤도는 전자가 맥스가 2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톡방을 한 개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궤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됐나? 스펙이 전부 다 숫자가 3에 가는 거니까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다음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번입니다. 나트륨은 양성자 이런 게 다 그리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플러스 11이라고 적으세요. 적고 여기 첫 번째 껍질에 2개만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껍질에 동서남북 4개 적고 사이사이에 전자를 배치하면 총 2개 플러스 8개니까 10개가 나오죠. 근데 전자가 한 개 남죠. 그 녀석 또 새로운 단톡방을 만드는 거야. 세 번째 궤도에 전자 한 개를 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스펙은 11끼리의 싸움 아닙니까?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빵. 다음에 마지막 칼슘. 칼슘은 원자분이 20번.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20개고요.
자, 전자를 20개 다 그리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안쪽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도 맥스가 8이에요. 여러분들 288이고요. 남는 거 몇 개예요? 전자가 지금 2개 남았죠. 요거를 2개를 다음 단톡방에다가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20을 쭉 적으시고 플러스 전장 이렇게 적고 마이너스 적고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이 5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2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야, 원자핵을 구성할 때 안에 양성자가 있지 않니? 확인했어. 확인했어. 그러면 양성자 수에 따라 가지고 원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 인정해? 인정합니다. 왜냐면 양성자 개수가 1개이면 그 원소가 뭐예요? 수소죠, 그죠? 양성자 개수가 3개면 누구예요? 리튬이죠. 이런 식으로 양성자에 따라 가지고 원자의 종류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모든 원자는 총 전해량이 0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어떤 개수와 어떤 개수가 같기 때문이거든요. 플러스 개수인 양성자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인 전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원자번에 118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18번. 118번 원자 뭔지 몰라요. 근데 양성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118개입니다. 전자 개수 118개고요. 그래서 빵이 나오는 거죠. 됐나? 자, 그렇게 하고 나면 2번 노트가 다 끝납니다. 자